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거야? 내가 너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거야. 이 이야기는 한 경비원으로 일하는 남자가 외롭고 가난한 삶을 조용히 살아가다 우연히 길에서 쓰러진 여성을 도우면서 시작된다. 그 이름 없는 행동은 큰 기업과의 인연을 만들어냈고 그의 인생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감사와 신뢰, 그리고 새로운 위기를 통해 두 사람의 거리는 점차 좁혀진다. 하지만 그 남자가 최종적으로 받은 진정한 보상은 무엇일까? 인생은 본래 공평하지 않다. 노력하면 보답받는다? 그건 운 좋은 사람들의 말일 뿐이다. 이세준, 43세.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넘어지기만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하던 작은 공장은 몇 년 만에 파산했다. 다음에 들어간 운송회사에선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해고되었다. 의사는 초기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진단했지만 돈이 없어 진통제와 파스로 버텼다. 학위도 없고 학식도 없고 심지어 대화 기술도 없다. 눈 깜짝할 사이 40대가 되었고 그의 이력서는 두꺼운 경력란만 돋보였다. 독신, 연애도 해본 적 없고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형제도 없고 친척과도 연락하지 않으며 설날 카드 한 장 받지 못한다. 현재 일은 서울의 오피스 빌딩 경비원, 일당 8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남짓. 건물 앞에 서 있는 것뿐인데 여름이면 신발창이 녹을 듯 뜨겁고 겨울이면 바람이 재킷 틈으로 파고들어 허리에 찔렀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해봤자 달라질 건 없고 그를 대신할 사람은 세상에 넘쳐난다. 집에 돌아오면 인천의 40년 된 낡은 아파트에서 산다. 벽은 얇아서 옆집 부부의 다툼 소리가 들린다. 욕실은 곰팡이 냄새가 나고 에어컨은 오래전에 고장났다. 여름엔 선풍기, 겨울엔 전기장판, 냉장고엔 마트 할인 도시락과 저렴한 소주뿐. 몇 년 동안 누구와 밥을 먹지 않았다. 휴일이면 무료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대화 한 번 없이 지나간다. 젊은 동료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멸시당하고 비웃음당해도 세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다. 어느 날 휴게실에서 누군가 말했다. 이형,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저라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세준은 조용히 보리차를 마셨다. 분노나 서글픔 같은 감정은 오래전에 탈아버렸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서서 하루라도 그곳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버틴다. 그것이 이세준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강남의 빌딩 앞에 서 있던 세준은 믿기 힘든 듯 장면을 목격한다. 맞은편 인도에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비틀거리며 다가오다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힐끗 보고 스마트폰을 보며 지나갔다. 서울의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세준은 움직였다.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행동했다. 햇빛이 아스팔트에 반사되며 공기가 일그러졌다. 여성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셔츠 깃은 땀으로 젖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세준은 급히 소리쳤다. 괜찮아요? 내 말 들려요?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지나가던 남자가 비웃으며 갔고 사무직 스타일의 여성이 힐끗 보고 스마트폰을 보며 떠났다. 세준은 생각했다.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해야 해. 그는 전화기를 꺼내 129에 전화의 주소를 말하고 상태를 설명하며 구급차를 요청했다. 그리고 그늘진 곳으로 그녀를 옮기고 자판기에서 물을 사서 손수건에 적셔 그녀를 닦아주었다. 몇 분 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세준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와 구급대원이 그녀를 차에 실으며 물었다. 같이 가실 건가요?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의도 병원에 도착해 그는 땀에 젖은 제복을 입고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다. 시계는 근무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말했다. 깨어셨어요. 잠깐 들어오실래요? 세준은 병실로 들어갔다. 여성은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생기가 돌았다.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에게 명함을 건넸다. 그 위에 적힌 내용은 그를 놀라게 했다. 김민지, 23세, 김 회장의 딸. 세준은 살짝 눈썹을 치켰다. 김그룹은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다. 왜 이런 아가씨가 길에서 쓰러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민지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저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있었어요. 집, 회사, 그자는 다 알고 있었죠. 오늘 도망치다 더위와 피로로 버티지 못했어요. 세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성은 단순한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도움의 손길을 찾았다.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났어요. 그녀의 눈은 감동으로 떨렸다. 세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칭찬이나 보상은 필요 없었다. 그는 단지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관리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이씨, 본사로 와. 정장 입고. 세주는 놀랐다. 몇 년 만에 정장을 입는 걸까? 그는 옷장에서 먼지 쌓인 낡은 재킷을 꺼내 털고 넥타이를 맸다. 손은 여전히 넥타이 매는 법을 기억했다. 목적지는 김그룹 본사. 서울 도심의 유리로 반짝이는 초고층 빌딩이었다. 리셉션 데스크를 지나 그는 최상층으로 안내받았다. 손이 떨려 바지에 땀을 닦았다. 접견실에서 백발이 섞인 위험 있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태호 회장, 옆에는 민지가 있었다. 이 씨인가? 내 딸을 구해줘서 고맙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넘쳤다. 세주는 고개를 숙였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 세준의 이력서를 내려다보았다. 자네에 대해 알아봤네. 많은 이들이 자네의 잦은 이직을 눈여겨볼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자네는 어디서든 성실히 일했어. 그 점을 높이 사네. 민지가 끼어들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아빠, 저는 이분께 보답하고 싶어요. 제 목숨을 구한 것뿐 아니라 정말로 저를 구원해줬어요. 회장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보안부서에서 일해. 좋은 대우를 약속하네. 중요한 자리를 맡기고 싶어. 세주는 놀랐지만 곧 침착을 되찾고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회장이 답했다. 자네라서 자격이 있는 거야. 공정한 사회는 성실히 사는 사람이 보답받는 곳이어야 해. 그 말은 세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며칠 후 그는 새 제복을 입고 김그룹 본사 보안실에 섰다. 가슴에 그의 이름이 정성스레 수놓아져 있었다. 점심으로 뜨끈한 된장국을 먹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던 남자는 이제 분명히 이곳에 속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선물 꾸러미가 도착했다. 고급 떡 상자와 짧은 편지였다. 그날 도와줘서 고마워요. 건강 챙기세요. 김민지. 정성스런 글씨에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세주는 떡 한 조각을 먹었지만 달콤함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보냈다는 사실이 더 감동적이었다. 며칠 후 민지가 본사에 왔다. 직접 감사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떡 상자를 들고 말했다. 이걸로 보답이 되진 않겠지만 제 마음이에요. 그녀가 웃었고 세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뿐이었다. 하지만 점차 한 달에 한두 번 민지는 선물을 들고 보안실에 들렀다.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오늘은 고급 케이크예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말했다. 세주는 쑥스러웠지만 마음은 기뻤다.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한 걸까?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점심 안 먹었죠? 같이 밥 먹어요. 세주는 놀랐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직원 식당 한쪽에서 둘은 밥을 먹었다. 이 씨는 정말 차분해요. 그래서 안심이 돼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에 세주는 쑥스러웠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말해주다니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더 자주 대화했다. 세주는 말이 적었지만 잘 들었다. 민지는 웃으며 때론 진지하게 자신을 말했다. 그 사건 전엔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쓰러졌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세준이 답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순간 민지의 표정이 변했다.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비밀 같았다. 점차 민지는 세준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분명히 좁혀지고 있었다. 그러던 흐린 날 민지가 참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을 하고 왔다. 그자를 또 봤어요. 그녀가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포집 앞에 서 있었어요. 세준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일이 끝난 줄 알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았다. 스토커는 여전히 그녀를 쫓았다. 경찰은 현장 증거 부족으로 느렸다. 세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평소 어느 마트에 가요? 그는 그녀가 자주 가는 시간과 날을 물었고 다음 날 사복 차림으로 여의도 마트에 갔다. 경비원 경험으로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며 문 앞에 기다렸다.
몇 시간 후 그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출구 근처에서 한 남자가 어슬렁거렸다. 오른손에 깊은 흉터,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곳을 응시했다. 옆에선 민지가 떨며 확인했다. 그자예요. 저를 쫓던 사람이에요. 세주는 즉시 경찰에 전화했다. 스토커 용의자입니다. 마트 앞이에요. 지금 여기 있어요. 경찰이 도착해 그를 체포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그의 소지품에서 민지의 사진, 노트, 추적 기록이 나왔다. 그는 배달원으로 일하며 민지를 우연히 보고 집착을 시작했다. 증거는 충분했고 민지는 마침내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고마워요 이씨. 그녀가 눈물로 빛나며 말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세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것이 모든 것보다 큰 보상이었다. 사건 보고서를 제출한 날 세주는 다시 회장실로 불렸다. 분위기는 전보다 따뜻했다. 잘했네.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오늘 그는 회장보다 아버지 같았다. 자네 덕분에 내 딸이 안전해. 자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켜졌어. 민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 없는 평온한 얼굴이었다. 잠시 침묵 후 회장이 말했다. 이씨,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지 않겠나? 세주는 놀라 얼어붙었다. 농담인 줄 알았지만 회장의 눈은 진지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네. 하지만 진심으로 자네가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 세주는 말을 잃었다. 민지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이 저를 구한 것뿐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소중해요. 세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았다. 외로운 날들이 멀어졌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했다. 회장은 웃으며 주름이 깊어졌다. 두려울 것 없네. 우리는 자네 같은 사람이 곁에 있길 바래. 멸시와 이침의 날들은 이 말로 위로받았다. 세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허락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에 온 걸 환영하네. 그 말은 세준에게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 후 시간이 평온히 흘렀다. 세준과 민지는 자주 밥을 먹으며 과거와 가치를 공유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필 때 그들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만 초대했다. 피로연에서 민지가 눈물로 말했다. 이씨, 당신은 오랫동안 혼자 애썼죠. 하지만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세준은 쑥스럽게 웃었다. 할인 도시락 혼자 먹는 건 이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웃었다. 며칠 후 세준은 여전히 경비 제복을 입고 아침 순찰을 돌았다. 하지만 이름표에는 이제 그와 민지의 성이 함께였다. 집에 돌아오면 갓 지은 밥 냄새, 욕실의 기미, 그리고 민지의 미소가 기다렸다. 차가운 도시락, 해진 다다미, 외로운 밤은 모두 과거가 되었다. 그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한 걸음의 행동이 모든 걸 바꿨다. 그날 그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 미래는 없었을 것이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던 남자는 이제 누군가 곁에서 살고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절망 속의 중년 남성이 한 번의 선행으로 운명을 바꿨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비슷한 경험이나 감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